저기요, 저도 여기서 서비스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과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마자 가게 안의 한 여성 직원이 노골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권리라니요?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예약 손님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도 예약 없이 들어온 분을 받으시던데요? 저도 대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문과영이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항의했다. 그건 조금 특별한 경우였고요. 아무나 받아들이면 우리 매장 가치가 떨어지죠. 직원은 비꼬듯 웃으며 답했다. 이건 분명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얼마 없고 필요한 게 있어서 들어온 거예요. 저도 당연히 여기 들어올 자격이. 문과영이 설명을 이어가려는 순간 직원이 대뜸 끼어들었다. 자격? 글쎄요. 최근에 TV에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직원은 문과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돌아가시죠. 다른 손님들도 보셨다시피 오늘 매장은 꽉 찼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며 대화가 들릴 만한 정도로 주변이 조용해졌다. 옷걸이나 쇼핑백을 만지작거리던 손님들은 하나둘씩 시선을 멈추었고 가게 밖에서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희미하게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오 마이 갓, 저거 찍어도 되는 거야? 누군가 작게 속삭이자 뒤쪽에 서 있던 다른 고객이 누구 저 사람 연예인 같은데 하고 수군거렸다. 여기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시당하는 걸 보면 뭔가 엄청난 사정이라도 있나? 어떤 이는 휴대폰을 슬쩍 꺼내 카메라 모드를 켰다. 그러게 계속 볼까 갑자기 쫓겨날 수도 있겠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 친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그래도 이 정도면 누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한 여성 손님이 안절부절 못하며 옆 사람을 쳐다봤다. 나도 참 불편해서 못 보겠네. 여기 디에고 하우스라면서요. 유명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스토어라고 들었어요. 조금 뒤로 물러나 있던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맞아요. 이 근방에선 가장 독특하고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죠. 보통은 예약제인데 가끔은 VIP들이 이름도 안 밝히고 와도 바로 안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 직원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쫓아낼 수도 있다는 거네.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지레 짐작하고 저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여기는 옷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고가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싼 손님, 지갑 두둑한 손님 위주로 대접하나 봐요. 오, 저 사람 TV에서 본 적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더 무시당하네. 나 같으면 얼굴이라도 알아볼 텐데. 가게 내를 가득 메운 향수 냄새와 진열장 조명이 은은하게 반짝이는 가운데 직원들의 거칠에 미소는 흔적조차 없고 오히려 무슨 규칙을 들어 탄압하듯 문과영을 대하는 모습에 손님들은 점점 낯설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봐 당신, 내가 디에고 하우스의 수석 세일즈 매니저인 신하진이야. 혹시 알아둬. 우리가 아무나 들이는 곳이 아니라는 걸. 요란하게 팔짱을 낀 차에 다가온 또 다른 직원이 불쑥 자기소개를 하며 가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듯 딱딱하게 말했다. 아, 그래도 선생님, 저는 간단한 한 벌만 보려고 온 거고, 금액 상관없이 살 생각이었어요. 문과영이 진정하려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상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금액 상관없다는 말을 누구나 해요. 근데 그런 손님들 중에 80%는 결국 지갑 사정 안 된다며 포기하곤 했죠. 신하진은 비웃음을 흘리며 주변 동료들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시간만 빼앗는 사례가 워낙 많으니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옆에 서 있던 직원 두세 명도 시선을 피하거나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들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광경이 당황스러운 듯했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멀리서 휴대폰으로 라이브를 켜고 있던 한 관람객이 조용히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지켜보세. 이 직원들이 저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에 이게 다 찍히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빨리 찍어서 SNS에 올려야겠어. 아무리 봐도 부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분이 요즘 드라마나 예능에도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핀잔 주다니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그러자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작게 한마디 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문가영이라고? 아, 맞다. 요즘에 활동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예쁘시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안하지만 여긴 우리 VIP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장애 지원 문제로 아, 모르겠네. 그런 캠페인 하시는 분 맞죠? 뉴스에서 잠깐 본 것 같았는데 신하진이 걸핏하면 살짝 비아냥거리는 투로 문가영을 바라보았다. 네, 맞습. 제가 최근에 장애인 권리 단체와 협력 활동을 시작해서 사실 오늘도 이쪽 매장 일부 상품을 후원용으로 검토하려고 왔어요. 문가영이 고개를 조금 숙이며 담담히 답했다. 후원? 아, 그런 거. 좋죠. 하지만 여긴 당신이 쉽게 거래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신하진이 일부러 거친 웃음을 띠며 말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갑지 않거든요. 그 말에 문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거나 협력하는 게 이미지에 어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고객층에는 그런 이슈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괜히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와, 이거 되게 이상한 논리네. 옆에서 지켜보던 한 남성 손님이 작게 중얼거렸다. 맞아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별하나. 바로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도 헛웃음을 지었다. 저 직원, 말이 너무 심한데. 문가영 씨가 뭐 잘못했나? 그냥 옷 사러 왔다는데 장애인 권리단체 지원하는 게 잘못인가? 사방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가면서 더 이상 가게 측에서도 무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세일즈 매니저라고 했죠. 내가 말하는 데는 회사 방침도 있고 내 경험도 있어요.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슈 메이킹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가 괜히 매장이 언론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신하진은 자신의 권위를 더욱 내세우듯 서류철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문가영 씨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라도 있나요? 뒤편에서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어 질문하듯 말했다. 그건 아직 없죠.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네요. 젊은 남성 손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매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줄 몰랐어요. 보아하니 오늘 쇼핑은커녕 구경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저희가 바빠서요. 결론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하진이 매몰차게 결론을 내리자 갑작스럽게 가게 문이 열렸다. 실례합니 여기 혹시 문제 있으신가요? 남성 보안 요원 2명이 달려 들어왔다. 방금 SNS 라이브를 본 누군가가 보안실에 알려 문제 발생이라 보고한 듯 했다. 저 손님이 아니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잘 안 나가셔서요. 신하진이 고개를 돌려 문가영 쪽을 가리켰다.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여기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던 거라고요. 문가영이 재차 설명을 시도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당황한 채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셨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 여성 손님이 보안 요원에게 항의했다. 상황 좀 제대로 파악하세요. 그러게요. 저분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쇼핑하러 온 사람 아닌가요? 다른 손님도 보안 요원에게 따졌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잠시 신하진을 바라봤다. 매니저님, 사유가 정확히 뭐죠?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큰 소란을 피웠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저희가 강제로 제지하죠. 제가 강제로 쫓아내라고 했나요? 그냥 매장 정책상 곤란하다는 뜻이었어요. 신하진이 한 발 물러선 듯 말을 바꿨다. 보안팀은 상주에 계시니까 괜히 문제 생길까봐 부른 거고요. 이거 다 찍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한 노년 남성이 조용히 경고하듯 말했다. 지금 라이브로 방송되는 걸로 암니디에고 하우스 이미지 망가뜨리고 싶은 겁니까? 그러자 신하진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제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 우리 매장은 항상 정책대로 해왔습니다. 정책이라면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거나 협력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한 여자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재차 물었다. 그건 아니고 그게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서 신하진은 더듬거렸으나 금세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어쨌든 세부 사정은 우리가 판단합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저도 이 브랜드 좋아해서 일부러 왔는데 이런 분위기라니 너무 고압적이에요. 한 청년이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이건 완전히 차별 아니에요. 또 다른 여성 손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 매장이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좀 과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뒤에서 속삭이던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분이 시류를 잘 읽고 VIP로부터 높은 매출 올리는 데 능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고용된 건가 봐요. 그렇다 쳐도 공개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보안 요원들도 상황을 좀 더 파악하더니 일단 한쪽에 서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매니저님, 일단 손님과 대화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보안 요원 한 명이 신하진에게 조용히 제안했다.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위험 인물이니까. 신하진이 뾰족하게 말을 뱉자 주변에서 그 말에 더 큰 웅성임이 일었다. 잠깐만요. 지금 저를 무슨 테러리스트 취급하시는 거예요? 문가영이 너무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되물었다. 저는 단지 제 필요한 옷 한 펄과 후원용 물품을 알아보려 했을 뿐인데요. 그렇죠. 제가 본 바로는 아무 문제 없이 고르게 상품을 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다른 손님들도 한 목소리로 맞장구 쳤다. 장애인 권익단체와 함께 뭔가를 준비 중이라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일 아닌가요? 어떤 이가 순진하게 질문하자 신하진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자선 활동 좋죠. 근데 그게 왜 우리 디에고 하우스랑 엮여야 하죠? 우린 가볍게 소비되는 이미지가 싫어요. 연예인이 와서 이슈 만드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저와 어떤 교섭도 못한다는 뜻이군요. 문과영이 고개를 숙이더니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사실 저는 여기 대표 디자이너분께 미리 연락해 보려 했지만 너무 바빠서 못했거든요. 오늘 시간 내서 직접 둘러보려고 온 건데. 대표 디자이너님, 신하진이 갑작스레 미간을 찌푸렸다. 혹시 우리 오너 디자이너를 아신다고요? 실은 방송을 통해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 하셨고요. 특히 디자인의 장애 관련 접근성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화도 나눴습니다. 말도 안 돼요. 디자이너님은 바쁘셔서 그렇게 개인적인 제안을 쉽게 받아주실 분이 아니에요. 신하진이 코웃음을 치며 부정하자 주변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솔직히 저도 그분을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 후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직접 몇 가지 상품을 보고 제안서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문가영의 목소리가 점차 갈라졌다. 그런데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막히네요. 그런 기획이라면 오히려 디에고 하우스 쪽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 왜 저렇게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변에서 조용히 곁눈질하며 듣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네요. 혹시 우리 디자이너님 성함 제대로 아시긴 하나요? 신하진이 마지막 확인이라는 듯 물었다. 물론입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이건 황당한 거죠. 일단 나가주세. 그리고 정식으로 예약 잡아서 오시든가요. 오늘은 안 됩니다.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한 손님이 화난 얼굴로 끼어들었다. 이 정도면 거의 폭언 수준이에요. 아니 왜 손님들이 자꾸 간섭하시죠? 이 매장 운영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참견하지 말고. 신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신경질적이 되었다 순간 문가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억울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듯 재차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불이익을 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장애인 권리 단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그냥 넘길 수 없습. 그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여러 차별과 문턱에 부딪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그런 이슈에 관심 둘 여유가 없다고요. 신하진이 비아냥대듯 대꾸했다.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문제까지 가져와서. 그 문제라니요. 이건 인권과 관련된 일입니? 그리고 저도 제 돈과 시간 들여서 후원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에서 대놓고 브랜드 이미지 운운하며 막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제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손님은 그냥 의류 쇼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명백한 차별 행위예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별? 무슨 차별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고객 정책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정말요? 지금 장애인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니 우리는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오, 목소리가 높아지시네. 자신이 유명인이라고 우리가 겁먹을 줄 아시나 본데 우린 전혀 안 그래요. 주변에서 누가 겁먹을 걸 바래서 이러는 건가? 이건 그냥 상식적인 문제인데. 하고 하나둘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기, 저도 워낙 가게를 좋아해서 종종 오지만 오늘 일은 심각하다고 봐요. 키가 큰 젊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나섰다. 문가영 씨는 그냥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었고, 그리고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잖아요.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쫓는 건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신하진이 날 선 시선으로 그 여성을 쳐다봤다. 매장 관리 규정과 운영 방침을 알고 떠들어야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움츠러들면서도 다시 힘을 냈다. 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 있어요. 누가 장애인 고객을 데리고 왔는데 매장이 너무 협소하다는 핑계로 입장을 제안했죠. 사실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걸 마련하면 해결될 문제였는데 결국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신하진이 손을 내저었다. 우린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해요. 특수한 시설을 갖추는 건 매장이 원치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된 적도 많잖아요. 언론에도 몇 번 나왔고, 그거 다들 아시는 사실 아닌가요?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다. 그래서요? 그걸로 크게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고가 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손님들도 잘 찾아와요. 불편하면 안 오면 되는 거고. 정말 이 매장 너무하네요. 한 여성은 휴대폰으로 계속 촬영 중이었다. 내가 이 영상을 SNS에 올리면 분명히 파문이 클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든가요? 우리도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신하진은 여전히 당당했지만 목소리 끝에 살짝 떨림이 묻어났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문가영 씨를 몰아내겠다는 건가요? 한 중년 남성이 묻자 신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은 안 됩니다. 잠깐만요. 문가영이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저를 내쫓는 상황을 적어도 명확히 말해 주세 제가 장애인 단체와 함께하려고 해서 거부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저, 그건 신하진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디에고 하우스 매장 측에서 장애인 권리 단체와 연계된 활동이 달갑지 않아서 협조를 거절했다라고 전해도 되는 겁니까? 주변에서 그건 정말 파장이 있을 텐데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신하진은 한순간 얼굴이 굳더니 그걸 마음대로 해석해서 퍼뜨리면 명예훼손 아니에요? 하고 되물었다. 사실대로만 말할 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문가영이 주위를 둘러보며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죠? 네, 다 들었어요. 녹화도 돼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솔직히 우리 브랜드가 장애인 단체를 배척한다고 오해받으면 곤란하긴 하죠. 신하진이 약간 말을 누그러뜨렸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낸 적은 없어요. 오늘은 단지 매장 운영 방침이 빡빡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저를 막 대하는 태도는요? 이건 운영 방침과는 별개로 느껴지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 좀 과했을 수도 있죠. 신하진은 주변을 힐끔거리며 약간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당신도 당황하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도 나름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때 매장 측 매니저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황급히 들어섰다. 무슨 일이죠? 신하진 매니저님? 지금 SNS에 매장 라이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 본사 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팀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 중이긴 한데요. 신하진이 얼굴을 굳힌 채 어렵게 대답했다. 처리 중이라니요?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팀장은 한숨을 푹 쉬며 가게 분위기를 살폈다. 지금 저희 브랜드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이 갈 수도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손님께 정중히 사과부터 하세요.
팀장님,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뭐가 됐든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저희 고객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유명 인사고 장애인 권리 단체와 협력 중이라니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팀장이 신하진을 노려봤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더 꺼려진 건데 지금 그게 맞는 말인가요? 브랜드 이미지는 이렇게 나빠지고 있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자 신하진은 고개를 숙였다.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어요. 손님은 잘못한 게 전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노파심으로 배척하셨어요? 제가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 싶어서. 그건 오히려 매장 정책 위반이에요. 누구나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팀장이 한숨을 또 내쉬고는 문가영을 향해 돌아섰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직원이 매장 방침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 같네요. 혹시나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문제가 더 커지는 건 바라지 않아요. 문가영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정 어린 눈빛으로 답했다. 당연히 지금부터라도 매장을 둘러보시고 필요한 상품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 그리고 장애인 권리단체와 관련된 협력도 저희가 관심 갖고 논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이 허리를 가볍게 숙이며 정중함을 표했다. 고맙습. 그러면 저도 협력 제안서를 준비해서 따로 드리겠습. 혹시 대표 디자이너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 제가 본사와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안도하는 표정이 되었다. 와, 다행이다. 적어도 명확히 사과했네. 이제 해결되나 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이어졌다. 죄송합니다. 신하진이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브랜드가 고급 시장에서 가진 이미지가 너무 소중해서 괜히 이슈가 생기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안 되죠. 한 손님이 지적하자 신하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맞습. 제가 짧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말씀처럼 매장은 매장 나름대로 우려가 있었을 테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다만 이 일 때문에 장애인 관련 단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가영은 조심스레 말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런 단체를 비난하거나 차별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이슈가 커질까봐 두려웠다고나 할까요? 신하진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일단 서로 양해하고 앞으로 디에고 하우스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근성 개선이나 사회적 책임을 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팀장이 중재하듯 미소 지으며 얘기했다. 네, 저도 꼭 그런 기회가 생기길 바라요. 문가영이 밝게 웃자 주변에서 환호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도 정말요, 이렇게 사과가 이루어지고 나니 저도 기분이 훨씬 낫네요. 아까는 솔직히 다신 여기 안 오려고 했거든요. 한 여성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라이브로 찍고 있었는데 혹시 이 장면까지 같이 올려도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남자가 휴대폰을 흔들며 물었다. 괜찮습다만 너무 과장되게 편집되지만 않으면 좋겠네요. 문가영이 미소 지으며 답하자 군중 속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다. 그 와중에 신하진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한 번 더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솔직히 말해 제 선입견이 컸던 것 같아요. 장애인 권리 단체 활동은 제가 뭘 몰랐던 거죠. 괜찮습. 잘못은 인정하고 앞으로 고치면 되죠. 문가영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럴게요. 저도 회사 측에 제안해서 접근성이나 포용성 관련 교육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곧바로 답했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이러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지. 맞아, 우리 모두 학습해야 해. 같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자 가게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차갑게 굳어있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누군가 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아 바깥에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오자 긴장감으로 달아올랐던 신뢰가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럼
매장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상품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팀장이 나직이 안내했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 정장 한 벌과 후원 행사에 쓸 스카프 몇 점을 보려고 했어요. 이 브랜드의 디자인이 워낙 세련되고 품질이 좋아서요. 네, 아무 문제 없습. 상담 도와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시죠. 사람들은 문가영이 직원들과 함께 옷걸이가 빼곡한 진열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결국 해결됐네. 다행이다. 그러게 이런 일이 계기가 돼서라도 매장에서 정책을 개선하면 좋겠어. 라이브 영상 오늘 밤에 화제되겠는데 SSS에서 한바탕 난리 날 듯. 그래도 좋은 결말이니 나쁘진 않네. 오히려 이미지 회복 기회가 되겠지. 한편 보안 요원들도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는 듯 자리를 뜨려 했고 대부분의 손님들도 쇼핑을 계속하거나 편히 둘러보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남아 휴대폰으로 후속 상황을 찍었지만 전처럼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신하진 역시 소극적으로 남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응대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한 손님이 옆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결론은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이 매장도 뭔가 달라지겠지. 맞아. 문가영 씨가 그 단체와 협력한다는데 그게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테니. 그러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매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문제를 주시해왔습. 오늘 일이 좀 격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 것 같네요. 옆에서 듣던 젊은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도요,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이 장애인 권리나 시설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건이 약간 충격은 줬지만 적어도 해결은 됐으니. 이윽고 옷을 구경하던 문가영이 직원과 함께 카운터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고르고 스카프 몇 점을 신중하게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듯했다. 이 스카프는 어때요? 행사 때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용도라면 너무 화려한 것보다 약간 차분한 톤이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조언하자 문가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그럼 이 디자인으로 할게요. 그리고 제가 후원 행사 때 매장을 언급해도 될지 팀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물론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겁니. 이번 기회에 우리 디에고 하우스도 기업 차원의 사회 공헌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문가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사실 이 브랜드가 가진 예술적 감각과 품격은 많은 장애인 예술가들도 동경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협업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직원은 멋쩍은 듯 어색하게 웃었다. 그러시군요. 저도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품 결제를 마치고 나가는 문가영의 옆을 지나치며 작게 인사를 건넸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할게요. 그녀는 감사하다는 미소로 답하고 카운터에서 결제를 마친 뒤 비닐이 아닌 친환경 재질의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오늘 일로 좀 시끄럽게 됐지만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팀장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디에고 하우스도 앞으로는 포용성과 배려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문가영이 악수를 청하며 차분히 미소 지었다. 보안 요원들은 문가영이 조용히 매장을 나가는 모습을 배웅하듯 문을 열어주었다. 바깥에서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걸음을 옮겼다. 매장 밖으로 나가자 더 따스하게 쏟아지는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맞아, 나도 앞으로 손님 응대 조심해야겠다. 라며 자성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신하진 매니저님, 정말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글쎄, 솔직히 많이 부끄럽네요. 내가 너무 급하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했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오늘은 반성 좀 해야겠어요. 그래도 사과하셔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더 큰 문제로 번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뭘 우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게. 브랜드 가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람 가치를 무시해 버린 것 같아서 주변 손님 중 몇몇은 아직도 SNS에 현장 영상을 정리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 빠르게 퍼질 테니 매장 측에서 제대로 입장 표명해야 할 거야. 그래도 문가영 씨가 관대하게 받아준 게 큰 행운이네.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법적 대응이라도 하겠다고 했다면 진작에 경찰이 출동했을지도 몰라. 어쨌든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장애인 권리 문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결국 한바탕 소동은 매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일단락되었다. 고개를 숙인 매니저와 반성을 표명하는 직원들, 그리고 뒤늦게나마 달려와 몸에 힘쓴 팀장. 약간은 어색했지만 모두의 태도에선 배우고 개선하겠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러는 사이 매장 바깥 인도에서 봤어요? 결국 저 매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대요. 그러게 라이브 영상 보면 알 거야. 근데 다행히 지금은 분위기 괜찮아졌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이어졌다. 문가영 씨도 장애인 단체랑 협력한다고 하던데. 좋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앞장서면 개선이 빨라지겠지. 맞아. 유명인들의 역할이 커. 오늘 모습 보니까 역시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 한편 이미 영상을 찍어두었던 이들은 클립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올릴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자, 이건 매장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사과하고 해결된 부분까지 넣어서 전체 맥락을 보여줄 거야. 그래, 너무 자극적으로만 가면 욕만 먹으니까 교육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좋겠어. 며칠 뒤 온라인상에서는 문가영 고가 브랜드 매장에서 차별당하다? 같은 기사 제목이 돌았지만 동시에 결국 사과받고 장애인 단체 협력 약속 이끌어낸 멋진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 보였다. 많은 댓글에는 멋지다, 역시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태도가 좋았다. 장애인 권리 문제 이제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 그 매장도 반성하고 바뀌었다니 다행이다. 등이 달렸다. 사건 후 디에고 하우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사과와 함께 앞으로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개선을 약속했다. 매장에는 휴대용 경사로를 새로 비치했고 내부 시설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과 함께 다양성 포용성 관련 교육이 추가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가영은 장애인 권리 단체와 함께 주최한 자선 패션쇼에서 이번에 디에고 하우스도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작은 변화지만 한 발씩 내딛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무대 아래서는 따뜻한 박수와 공감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자리에 초청된 여러 언론과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관점으로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협업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장애인 예술가들과 디자이너가 함께 협력하니 정말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오네요. 세상의 벽을 허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서로가 교감을 나누며 다양한 가능성을 논했다. 이후로도 문가영은 특별한 언급 없이 평소처럼 드라마 촬영과 예능 출연을 병행하며 틈틈이 단체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보여준 그날의 대응과 꾸준한 활동이 심도 있는 화제를 만들어냈다. 이제 더 많은 이들이 장애인 접근성, 포용성, 그리고 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날 이후 디에고 하우스 매장의 평판도 묘하게 달라졌다. 한때는 고객을 가려받는다 라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지금은 변화하려 노력하는 매장이라는 이미지로 다시 회자되는 중이었다. SNS에서도 한동안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며 모두를 위한 패션이라는 슬로건이 간간히 등장했다. 어느 날 다시 매장을 찾은 손님들은 깜짝 놀랐다.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디에고 하우스는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 무엇이든 문의해 주세. 접근성과 포용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매장 카운터 한쪽에는 장애인 권리단체와의 협업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예전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러게요. 그때 난리 났던 사건 이후로 확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사건이 계기가 된 듯하네요.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갈지 모르죠. 그날 오후 문가영은 또다시 스케줄 사이를 쪼개 디에고 하우스에 들렀다. 친절히 맞이하는 직원들을 보며 그녀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네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젠 신하진 매니저님도 다른 자세로 업무를 하세. 오늘 회의 때도 무조건 배제하지 말고 더 넓은 관점을 가져라 라고 하셨답니다. 매장 한편에서 물건을 진열하던 신하진이 쑥스러운 듯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고 그 후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 쇼핑 경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질지 팀장님과 상의 중이에요. 정말 잘 듣게 되어 기뻐요. 뭐든 시작이 중요하죠. 문가영이 손을 내밀자 신하진은 머쓱하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신하진의 목소리엔 성실함이 묻어났다. 서로가 가벼운 목례를 주고받은 후 매장 내의 다른 손님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와, 이제 보니 두 분 꽤 잘 어울리는 협력 파트너 같네. 누군가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시작은 험난했지만 이렇게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지. 또 다른 사람도 미소 지었다. 그럼 전 다음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오늘은 상품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들렀어요. 문가영은 손을 흔들며 매장을 나서려 했다. 가시는 길 조심하세.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하진이 목소리를 높여 인사했다. 저야말로요.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가길 바라요. 문가영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매장 안 사람들 사이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어느새 서로를 향한 미소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공간이 되었다. 더는 긴장감과 저기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따뜻하고 여유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SNS에는 오늘 디에고 하우스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 좋아졌더라. 직원들도 친절해지고 장애인 권리 협업 포스터가 걸려 있어. 같은 반응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에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변화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가 바뀌는 거지 라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문가영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조직도 처음엔 경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과하고 배워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도 함께 이런 변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라고 당부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혹시 비슷한 부당함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꼭 목소리를 내보세.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힘있는 말을 남겼다. 며칠 후 신하진은 팀장과 함께 사내 세미나에 참석해 서비스 접근성 강화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과 그 후 변화된 마음가짐, 장애인 권리에 대한 재인식 과정을 솔직하게 말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게 됐어요. 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그렇게 문가영과 디에고 하우스가 함께 보여준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그저 한낱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다. 매체에서의 관심과 시민들의 지지가 쌓여 결국 더 많은 브랜드들이 장애인 친화적 시설과 정책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며 이게 바로 좋은 영향력이지 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마침내 수많은 인터뷰 요청 중 하나에서 문가영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결국 모두가 존중받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나는 법이니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사회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은 인터뷰어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 권리단체와 협력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물론이죠. 이미 기획이 많이 진행 중이거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그 순간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스튜디오 안의 스태프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외쳤다. 응원할게요. 더욱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본 시민들은 주변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나도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목소리를 내봐야겠어.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우리도 함께 힘쓰면 바뀔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결국 그날 디에고 하우스에서 벌어진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깨달은 점은 단순했다. 세상은 작은 용기로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확산되려면 목소리를 모아 연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얘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겠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살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당연하지. 더 많은 이들이 알아야 더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음에도 문가영 씨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지네. 우리도 계속 관심 가지면 좋겠어. 그래. 그리고 디에고 하우스가 정말 정책을 잘 바꿨는지도 나중에 한번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 그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꺼내며 즐겁게 미래 계획을 나누었다. 세상에 조금씩 나아진 변화를 믿고 스스로도 작게나마 힘을 보태기로 결심한 모습이었다. 만약 이 장면을 지켜보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그도 똑같이 느꼈으리라.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번의 부당함에 용기 내 목소리를 낸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구나. 결국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누구에게나 권리와 존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장 안에서 펼쳐진 갈등과 화해,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작은 연결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하면 주저 말고 나서서 말해봐. 함께 목소리를 내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더라. 누군가 이 말을 전하며 웃음을 건네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되물었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글쎄, 계속 지켜보자고. 또다시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구독하고 소식을 공유하다 보면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곧 들려올 거야. 그들은 힘차게 손을 흔들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한편의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사회 곳곳에서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공간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깨달음의 계기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의 메시지가 되었다. 오늘 당신이 본 이야기처럼 우리는 함께 세상을 조금 더 평등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내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더 많은 연대와 공감이 일어나길 바라며 이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라고 묻는 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대답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다.